암 환자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생활 습관이 있을까요? 네, 암 재발률을 폭증시키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습관은 수면입니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수면 부족이 단순히 피로만 유발하는 게 아니에요. 암 재발률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바로 호르몬 불균형이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망가지게 되는데, 멜라토닌 호르몬은 단순히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아니라 항암 작용을 하는 매우 강력한 물질입니다.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돕고 손상된 세포의 회복을 촉진하죠. 그런데 만약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보는 등 계속해서 각성 상태를 유지하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암세포가 활동하기 딱 좋은 그 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수면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정도에 취하는 게 좋아요. 이때가 가장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하거든요. 그리고 수면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면 안대나 안막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어두운 환경을 조성하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3시간 이전에는 녹차나 커피, 홍차와 같이 몸을 각성시키는 음료는 절대로 마시지 않는 게 좋아요. 어떤 분들은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절대로 피해야 됩니다. 술 마셔서 잠이 잘 오는 건 잠이 아니라 기절에 가까워요. 몸을 계속해서 혹사시킨다는 거죠. 두 번째 습관은 운동입니다. 운동이 암 환자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운동은 암 환자한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이 암 재발률을 높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운동도 암 환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먼저 운동을 거의 하지 않게 되면 림프순환과 혈액순환이 약해져서 각종 독소나 노폐물이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또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성도가 확 떨어지게 되는데, NK세포는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의 활성도가 떨어지면 암 재발률이 폭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과도한 운동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거의 혹사시킬 정도로 과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이 건강할 때는 고강도 운동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도 약해진 상태에다가 힘줄이나 엔대도 약해져 있어서 부상 위험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죠. 한 번 다치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다치게 되면 암 투병뿐만 아니라 근골격 질환에 대한 투병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강도로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때 적절한 강도라는 건 살짝 땀을 흘릴 정도의 강도를 의미하는데요, 땀이 잘 안 나는 분들은 피로도를 기준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서 갑자기 극심한 피로가 나타난다면 운동 강도가 높은 것이고요, 약간의 피로만 나타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림프순환 운동이나 암 종류별 운동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들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암을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스트레스가 암 재발률에 치명적인데요, 만성 스트레스와 억눌린 스트레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분비되는 건 아주 괜찮아요. 염증도 억제해주고 에너지도 만들어주니까. 근데 만성적으로 계속 분비가 되면 몸 전체의 면역 시스템을 억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NK세포의 활성도도 확 줄어들게 되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문제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조차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저녁에는 명상 시간을 가지거나 요가나 스트레칭 등을 따라하면서 몸 전체를 이완시켜주는 습관을 만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도 암 재발률에 치명적입니다. 스트레스를 억누르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과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계속 흥분 상태에 빠지게 돼서 수면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수면 장애가 나타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 분비가 망가지게 되면서 암 재발률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가급적이면 억제하지 말고 적절하게 해소하는 게 중요한데요, 사실 스트레스라는 게 내 맘대로 조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호흡법을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호흡법만 잘 따라 해주셔도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4초 숨을 들이마시고요, 4초 멈춰주세요. 그리고 6초 동안 후 내쉽니다. 이걸 446 호흡법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꼭 한 번만 해보세요. 암세포 억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암 재발률을 폭증시키는 3가지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3가지만 잘 관리해 주시면 암 재발률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습관을 한 번에 다 지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씩 교정해 보세요. 어느 순간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